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공지했었던 대로 최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유튜브 한국사 강사로 한번 거듭나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사는 학원에서 수강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저도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도 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의 선택사항을 위해서 이 유튜브에서 이제 한국사 강의별로 나눠서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1강, 한국의 선사문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퀄리티를 사람들이 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강의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쏟아낼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쏟아내서 이야기 드릴 거고, 또 듣는데도 생각보다 좀 지루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댓글에 이거 궁금하다, 저거 궁금하다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국사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할 거는 한국의 선사문화입니다. 선사문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선사문화라는 게 뭘까요? 선사문화. 이 선사문화라는 거는 간단하죠. 그, 선사문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글로써 무언가 작성돼서 기록되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선자, 먼저 선자죠. 그러니까 역사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 그걸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시대는 일반적으로는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하지만 시험에서 말하는 선사시대 부분에서는 뭐 삼국시대 이전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면은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을 하고요. 지금 시대도 고고학적인 판단으로 따졌을 땐 지금 시대도 철기 시대가 아닌가? 크게 보면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사문화, 구석기 문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이는 뗀석기. 자, 뗀석기라는 것 자체는 큰 돌. 자, 이렇게 톡 떼내서 쓴다 이 얘기죠. 즉, 큰 돌에서 떼어낸 석기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뗀석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일명 뗀석기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를 구분하실 때 구석기를 그냥 뗀석기 시대라고 외워주시면 공부하실 때도 편할 거고, 또 뗀석기가 시험에 힌트로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도구나 생활 모습 등을 구별하는 걸로 많이 문제가 냅니다. 그래서 일단 도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집게, 주먹도끼, 글게, 그리고 순배찌르게. 요런 형태의 이제 문화재들, 유물들이 나오는 시대가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이걸 보시면서 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아래쪽에 나와 있겠지만 글귀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요리도구, 뭐 집게나 주먹도끼는 사냥도구, 뭐 순배찌르기도 사냥도구가 될 수 있고요. 자, 이 모두 다 보면 떼어냈다, 떼어냈다, 떼어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보이는 뗀석기라는 걸 완벽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먹도끼는 이렇게 생겼고 쓴배찌르개는 이겁니다. 자, 쓴배찌르개는 굉장히 석기가 좀 작아져요. 이유 자체는 여기 이제 구석기 후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후기 시대 자체가 이제 신석기랑 가까운 시대죠. 일반적으로 이제 신석기에 가까워지면서 간빙기가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가 오는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작고 빠른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로 보면 창이죠, 창, 작살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작고 빠른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가 나타나기 등장한 시기가 구석기 시대 후기가 되고 신석기 시대와 가까웠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구석기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아래쪽으로 잠깐 내려가서 보도록 하면, 자, 여기 이제 문화유산과 사회 모습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뭐,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예전엔 냈지만 요즘에는 뭐, 요 안에 있는 것들을 특별히 내는 그런 시험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일단 하자면, 유명한 문화재는, 유적지는 요거죠. 연천 정곡리, 뭐, 종성 동간진도 유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공주 석장리. 이 네 가지가 유명한 이유는 각각의 조금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종성 동간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되고요. 천- 연천 전곡리 유적 같은 경우는 이게 발견됐다라는 게 커요. 주먹도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조금 대표적으로 조금 놀랬던 이런 발견이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 보이는 이 모비우스라고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 기준으로 서쪽은 아슐리안, 즉 주먹도끼 문화권, 동쪽은 집게, 즉 한마디로 여기 동양이죠. 아시아 쪽은 주먹도끼 문화권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사대주의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은 위대하고 동양은 그냥 위대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모비우스라는 그 고고학자가 얘기한 건데 인도 기준의 서양은 주먹도끼, 그 동양은 집게 문화권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자,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발견한 사람은 미군이에요. 미군. 미군이 여자친구랑 이렇게 이제 이 전곡리 쪽에 이제 여기가 계곡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놀다가 공교롭게도 이 미군이 전공이 고고학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 그래서 놀다 보니까 이런 돌 같은 걸 봤는데 심상치 않은 거죠, 모양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이니 뭐니 와서 다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견된 이후부터는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의 학설이 깨지게 된 거죠. 동양에는 주먹도끼 문화권이 없었다고 한 게 깨진 대표적인 문화재, 유적지, 그게 바로 연천 정곡리 유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 두루봉 동굴. 여기 보이는 흥수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흥수아이는 그, 여기 책 상단에 보이는, 책 상단에 한번 다시 볼게요. 책 상단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이죠? 요거. 바로 이겁니다. 이게 흥수아이와 관련된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완전한 형태의 인골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뭐 아래턱뼈, 그 다음에 뭐 머리뼈 등이 발견된 단양 상실 유적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구석기 시대 인골이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게 발견했을 때 왜 흥수아이라고 했냐면, 이거 발견한 분이 흥수 씨래요. 김흥수 씨인가? 아무튼 성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발견된 그 굴 이름도 흥수굴이라고 하고요. 발견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흥수아이의 발견은 조금 특별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바로 장례의식의 흔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운 흙과 머리 쪽이나 가슴 쪽 부분에 약간 꽃가루 흔적이 조금 집중돼서 발견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누군가 죽었을 때 꽃을 올려놓는 행위나 꽃을 혹은 덮었거나요. 이런 형태로 이제 장례의식을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발견한 사람들의 조사 결과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이유는 원래는 구석기 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 일반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왜냐면 그 시대 자체는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런 게 크게 형성된 시기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크게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죽으면 간단하게 감회장 형식으로 길거리에다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흥수아이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적어도 구석기 시대 끝자락에서는
이게 약 2만 년 전의 인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석기가 약 8,000년경부터니까 구석기 후기 시대만 해도 어느 정도의 그 일반적으로 영혼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이런 의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뭐 약간 귀중한 그런 문화 유적지고 자료가 되는 거죠. 네, 흥수아의 발견도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고 공주 석장리는 이제 여기엔 나와 있진 않지만 조금 중요한 이유는 뭐 흑요석의 발견도 흑요석의 발견이지만 전기, 중기, 후기에 모든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게 조금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름 정도로 유적지 알아두시면 시험에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 더 보면 구석기 시대의 그 유적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다 점을 찍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내륙 지방에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륙 지방에 모여 있는데 이 이유는 조금 간단해요. 내려보면은 자, 주거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바위 그늘이나 동굴이라고 되어져 있죠. 뭐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막집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위 그늘이나 동굴에 많이 살았던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 같은 경우는 뭐 곡식이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강가 혹은 동굴 근처 또 산 근처에 나무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냥을 채집하던 그런 시대였고 또 산이나 이런 곳에 사냥을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 지방에서의 그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죠. 산간 지방이나 내륙 지방에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발견되는 특징이 이 주거 형태에서도 그 연결된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형태를 보면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던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평등한 평등사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조릴도구랑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를 정리하면 이동 생활하는 평등사회였고 주거의 형태는 동굴이나 막집, 내륙지방에서 문화유산이 많이 발견되고 대표적으로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글깨밀개 같은 문화도구가 있었다라는 것과 유적지는 뭐 따로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동관진, 연천정곡리, 두루봉, 공주석장리 이 네 가지 정도 포인트 되는 이름과 특징 정도는 기억해도 시험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서 구석기 시대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구석기 시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선사시대라고 하니까 그 신석기 청동기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이 조금 강의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그 용량이 굉장히 커져서 로딩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강, 2강, 3강 좀 강수가 많긴 하겠지만 바로바로 이제 뭐 연결해서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1강은 구석기 시대로만 진행을 하고요. 2강은 신석기, 3강 청동기 이렇게 해서 4강 뭐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강 한강의 내용은 적어도 15분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강의를 직접 책 없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쪼개서 하는 게 그 이제 듣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책과 관련된 내용은 댓글에 저한테 이제 책 사고 싶다, 책을 구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책을 이제 구매가 가능하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한 강씩 하루에 하루씩 이제 업데이트가 될 텐데 뭐 유튜브 한국사 강의에 조금 장점이라면 그게 있겠죠.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성적으로 한국사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한번 또 이제 이어서 내일 신석기 시대 영상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